강의 시작할게요. 네. 지난 시간 강의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강의는 조금 핵심 요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자, 실전사주 시즌 7번째 340강입니다. 벌써 시즌 7이 340강이네요. 오늘 제목이 빗무리의 리더. 빗무리의 리더, 비겁들의 지도자, 비겁들과 크게 가라. 크게 가라. 비슷한 사주 3개를 지금 제가 샘플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주들의 특징이 다 사주가 시뻘겋죠. 오행 몰라도 색깔 보면 알죠. 오행 몰라도 뭐 색깔이 전부 화잖아. 불덩어리 사주들이죠. 불덩어리들이 모여 있어서 제가 빗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뭐가 빛이고 뭐가 열이고 지금 별 차이 없죠. 다 섞였으니까. 빛과 열이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섞여 있다. 그 사주 캐릭터 중에서 병정화일주들은 자체 발광일주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자체 발광, 그냥 존재만으로도 드러나는 사람들, 자체 발광일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신금들은 반사를 받아서 빛나는 일주들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러면 경금이나 신금은 관성이 있을 때 그 명의 지위를 통해 내가 반사돼서 드러나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자 하려면은 화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각자의 일주들이 다르죠. 갑을목 에너지는 식상을 쓰면 내가 드러나고, 이렇게 화에너지를 가진 병정화일주들은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만약에 해자축월의 화에너지 같은 경우는 겨울 사회의 뜨거운 태양이나 뜨거운 열이 되는 모습이니까 조금 힘든 사회를 살겠지만 사회는 되게 공익적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여름 사회의 병정화는 보통 그 사회의 주류들이다 정도로 보면 돼요. 여름 사회의 주류. 그러니까 겨울 사회의 태양은 주류가 아니잖아.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소수의 존재 같은 느낌인 거고, 겨울 사회, 여름 사회의 태양이나 열은 주류죠. 뜨거운 사회의 뜨거운 사람이니까. 자체 발광.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회의 사람들과 함께 뭉치고 모이는 건데, 오늘 3개의 사주가 비슷해요. 여기는 정묘, 병호, 정해, 경술.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던 사주고요. 지금은 국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20대 때 학생회장도, 대학 다닐 때 학생회장도 했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SNS,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가보기 좋은 곳, 이런 것들을 외국인 상대의 소셜 마케팅을 통해서 돈도 꽤 벌었고, 지금은 외국 유럽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유럽에 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지자체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시 의원, 경기의회 의원, 이런 것 같은 거죠. 사회적 정치를 하시는 분이죠. 사주 자체의 모습이 사회의 비겁들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관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인생 후에 많은 비겁들과 함께 운영할 공유재성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명리업계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십성이 바로 비견겁재입니다. 제가 합해서 비겁이라고 하는데, 명리업계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죄 욕이란 욕은 다 먹어. 사람들이 사주를 조금만 배우면 내 사주에 비견겁재 있으면 배렸어요 자꾸들 하는데, 아니다. 일단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사주의 특정 인자를 좋다 나쁘다로 보지 말자. 어떻게 활용하느냐 같은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일단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은 사주들은요, 지금 다 비견겁재가 많죠. 다 물덩어리들이죠. 사주에 비견겁재들이 많은데 특정 성분들을 공유하고 있으면요, 비겁들과 함께 공유하는 무슨 성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비겁이 많고 인성이 하나 있으면 여러 사람들과 생각, 문화를 공유하다 같은 거죠. 여러 사람들과 생각, 문화. 비겁이 많고 재성이 하나면 여러 사람들과 시장을 공유하다 같은 거죠. 여러 사람들과 시장을 공유하면 나쁜 거 아닌가요? 뭘 나빠. 태평양에서 참치잡이 하는 거잖아. 태평양이 내 거야? 개나 소나 다 와서 참치 잡을 수 있잖아. 공유시장. 그 서울시 무슨 장터 이렇게 열리면 장사하고 싶은 사람 다 와서 장사하잖아. 그런 게 공유시장이잖아. 자, 길거리에 널려있는 그 각종 공유 킥보드, 공유 카쉐어링, 이런 거 시장 공유 시장이잖아. 누구나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누구나 장사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성 공유의 비겁 다자가 재성 공유를 한다는 것은 여럿이 함께 경쟁하면서 돈을 버는 판 같은 거예요. 보통은 상권 밀집 지역을 연상하면 가장 비슷합니다. 상권 밀집 지역.
인사동 기념품 거리, 뭐 신림동 저기 순대타운, 뭐 그런 데 많죠. 뭐 모텔 집합지, 모텔 모여 그 지방 가면은 모텔 모여 있는 데 많잖아. 뭐 유흥업소 집결 지역, 뭐 영등포 술집, 뭐 유흥업소 지역, 뭐 영등포 그 술집 상권에 가면은 술집이 200개야 비슷한 게. 비슷한 술집이 200개가 모여 있어. 그게 군겁쟁지잖아. 수많은 비겁들이 하나의 시장에 모여가지고 다닥다닥 모여서 장사하고 있잖아. 비슷한 모습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또 뭐 있어? 뭐 동대문 평화시장, 뭐 청평화시장, 뭐 가락시장, 뭐 경동시장 한약장사. 전국의 한약상 50개가 거기 다 모여 있어. 그래서 전국에 와서 경동시장에서 한약재를 사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에 많은 비겁이 모여서 함께 공동상권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형태지 망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망했어요. 여럿이 함께 공유하면서 나눠 갖는 시장 경제 체제 같은 거죠. 오늘 주인공으로 설명드릴 사주는 이 사주고요. 비겁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재성을 가지고 있죠. 이 사주는 비겁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식신을 가지고 있죠. 그럼 비겁들, 야 너네 힘들 넘치지 와서 요 축토 좀 생해다오. 축토 좀 생해다오. 축토 좀 생해다오. 여러 비겁들에게 할 일을 주는 사람이죠. 할 일을. 니들 기운 넘치잖아. 축어 원진 기운인데 원진 기운이면 또 나빠요 좋아요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 화국이 이렇게 강한데 축토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우적 성격이에요. 화기운이 강하면 거기서 수기운을 쓰면 그게 조우가 된다. 이런 느낌이죠. 옆에 보면은 이런 사주도 비겁들을 내가 직접 다스리죠. 사회 비겁들. 그럼 이런 게 사회사업가, 사회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사회 리더, 비겁들 다스리는 완장을 찬 사람. 일단은 어떤 사람들을 다스리는 내 정관을 가진 다음에 이게 뭐야? 술토에서 올라온 정제니까 어떤 기술에 기반한 정제 사업, 여러 비겁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내가 펼치다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술토가 오술합, 묘술합까지 하니까 나의 술토적인 재주와 능력은 사회의 병호라고 하는 주류 사회의 사람들을 오술합으로 연결시키고 그 사람들의 생각도 나에게 합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의 마음과 몸뚱이를 얻어서 함께 공동 참여하는 사업. 우리 함께 모여서 무슨 물건 공동 구매해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 씁시다. 뭐 이런 거. 우리 함께 모여서 무슨 영화를 찍는데 십시일반 모두 10만 원씩만 기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3억을 모아가지고 무슨 물건을 사서 무슨 화훼단지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여러분 국민사업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비겁들을 모아서 함께 벌이는 사업이죠. 이런 사업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재개발조합 사람들 우르르 모아가지고 조합장 만들어가지고 딱 재개발조합 의견 딱 투표 거쳐가지고 여기 도시 재개발합시다. 이런 것도 되잖아. 무슨 상권 개발. 여러 비겁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사업.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이런 사업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국민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나온단 말이죠. 이분의 소망이 딱 그거야. 제가 이 사주 그거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머머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시민사회 대표가 돼서 여러 사람들과 함을 단결 조직시킬 수 있는 조직단체를 만든 다음에 이 시민사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거예요. 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비겁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사업이다. 자, 재성이 요 동네에 있으면은 사회적 환경에 내가 참여하는 거고, 재성이 요 동네에 있으면 일주나 시주에 내 개인궁에 있으면은 내가 차린 사업에 여러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형태가 된다. 즉 사회적 주도냐 개인적 주도냐에서 개인적 주도죠. 이분은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시고 국제사회운동을 참여하시기 위해서 지금 외국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하는 사주인데 국가적 이게 이제 국내적 차원이 아니라 외국의 국가적 사회. 그러니까 이분의 뜻이 유엔에 가서 난민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국가적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주세요. 지금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셨죠? 저하고 2년 전에 상담을 하셨을 때 그때 막 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가셨는지 모르겠어. 그게. 그런 거 하기 좋죠. 사회 주류들 모아가지고 야, 너 축토 좀 생해줘. 축토 좀.
근데 이 병호를 보세요. 사회궁에 있는 병호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옆에 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봐. 이게 사람의 의식 지수가 이게 시야가 좁으면 어머 세상 좋은 게 겁제 너머에 있네. 이사주 망했어요. 꽝. 아, 자꾸 그런데 그러지 말자고. 지금 이사주가 뭐야 이게. 재관을 가진 사회에 엄청나게 잘난 사람들 일시키는 사주잖아. 괜찮잖아. 그럼 이런 사주가 뭐 바자회 열어가지고 뭐 사회 저명 인사들한테 막 10억씩 기부받아내는 사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관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다루는 관이죠.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 이 병호가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의 기운 빼는 사주잖아. 우리 축토 좀 도와주세요. 축토는 뭐야? 드러나는 일이야? 잘 안 드러나는 일이야? 잘 안 드러나는 일이잖아. 미토하고는 다르잖아. 이 축토는. 그래서 이 일 좀 같이 도와주세요. 너희들 힘 좀 넘치지. 원래 축토하고 오화가 붙으면 오화의 기운을 빼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오화의 기운을 빼는 게 오히려 이 사주에서는 또 공익적이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화의 기운이 강하니까. 야, 너희들 좋은 일 좀 해라 같은 사주예요. 이 사주가 사회봉사나 국제 기부 활동 같은 걸 하게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주죠.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사주잖아. 그 다음에 축오 원진 기문에 뭐가 붙냐면 중독이 붙어요. 중독. 원래 축오 탕화살이라 그래서 축오 탕화 중독. 이게 이제 잘못 중독이 걸리면 뭐 마약 중독, 성 중독, 섹스 중독, 무슨 중독 걸리는 거고, 이게 좋게 중독이 걸리면은 기부 중독. 야, 너희들 와서 축토 좀 생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길고양이들 보호소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몇 번 하고 났더니 가면 엄청 힘든데 며칠 있으면 또 가고 싶어지네. 또 갈까? 뭐 이런 것도 중독이잖아. 사람들 중독성 있게 식신으로 기운 빼게 해주는 사주죠. 신축인묘죠. 신축인묘. 오화들을 중독시키면서 그들의 가진 돈을 이거 기부 좀 해라 하잖아. 내 식신이 신축인묘잖아. 야, 돈 가지고 와라. 이 명예 가진 사람들 기부시키는 사주. 그렇게 하면 딱 좋다. 근데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 국제사회 원조 기부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 사주는 그런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주다. 우주에서 꼭 필요한 사주죠.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죠. 재밌죠? 사주대로 잘 살잖아. 비겁 많다가 나쁜 거 아니에요. 비겁 많으면 기관차야, 기관차. 뜻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한다면 한다야. 제가 그래서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은 기차로 치면, 기차 보면은 저기 기관차 하나에 객차 한 10대 개 달고 다니잖아요.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은 기관차 하나에 객차 10개가 아니라 기관차 한 5개에 객차 5개 달고 다니는 거야. 힘이 엄청나겠죠. 그러면 기관차를 엄청 센 거 달고 다니면 돼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요, 5톤 트럭 이런 거 말고 20톤 트럭 같은 거 있어요. 무슨 트레일러처럼 생긴 트럭인데 뒤에 무슨 쇳덩이 같은 거 싣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 쇳덩이 하나가 뭐 10톤, 20톤씩 하거든요. 일반 트럭에다 그거 실었다가 차 주저앉아. 근데 그 차는 막 25톤 트레일러 뭐 이런 거야. 그게 비겁다자야. 그럼 비겁다자가 25톤 트레일러를 싣고 다니면은 수지가 맞는데 거기에 한 사람 2명 태우고 다니면 수지가 안 맞아. 원래 이게 그래서 원래 비겁다자는 기본적으로 통이 크다. 판이 크다. 근데 그만한 그릇의 일을 하지 않으면 비용 지출이 많이 나간다. 통 큰 사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비겁다자는 크게 놀아라. 이게 비겁다자가 집에서 가정주부를 했다가 좀 살림 씀씀이가 좀 많이 커지는, 물건을 사도 뭐 이만큼 사서 막 동네 사람 나누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추진력 있는 사람이다. 엔진 여러 개 달려있다 같은 거예요. 자, 요 사주를 가지신 분이 저한테 사주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저한테 소개를 잘 해주시는 어느 분이 이제 단골 손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친인척이 되셔가지고 이 아이가 고민이 있는데 와서 호신 선생님과 사주 상담을 받고 싶어요. 이 아이의 미래를 모델링 해주세요. 지금 25살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경제경영과를 지금 졸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신축년이니까 지금 25살이고요. 지금 기후대운이 막 시작되고 있는 중이죠. 이 사주를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으면요, 쉬워요. 사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비경겁제 많은 사주 가장 많이 소개한 사람이 아마 압도적으로 많이 소개한 사람이 저 아닐까 싶어요. 대체로 명리계에서 비경겁제 사주 잘 소개 안 해요. 소개해도 보통 안 좋은 사례로 많이들 소개를 하죠. 자, 이 사주는 이제 비경겁제가 안 좋은 게 아니야. 참고로 그렇게 치면 제 사주에 비경겁제가 3개라서 그렇게 치면 내가 비겁다자야. 내가 그지여야 돼. 잘 될 때는 확 잘 되고 한번 그지 되면 화끈하게 그지가 돼 또 될 때는. 자, 이런 사주를 보자고요. 여러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다는 뜻은
공동 미션, 협업 미션,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미션. 우리 지난 시간에 관 3개, 비겁 3개 있는 사주 봤죠? 그러면 비겁도 많고 관도 많은 거잖아. 그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룬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주. 그러한 경험을 이번 생에 체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영혼의 의도가 쓰여 있잖아.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일해야지.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가서 그냥 얌전히 그냥 월급 잘 받고 일해.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사주에 크게 놀아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부모님이 이 따님, 이 부모님이 저한테 데리고 오신 분은 부모가 아니라 다른 친인척인데 그냥 평범하게 오붓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이 당사자는 좀 꿈이 커. 야망이 커. 근데 부모는 그러지 말고 어디 회계사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오붓하게 그냥 월급이나 받고 살아라. 아, 나는 그거 하려고 온 사람 아닌데. 나는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주를 봤어요. 이게 보자고. 이러면은 일단 1번으로 나와야 되는 게 여러 비겁들과 공동사업 추진하는 사주예요. 여러 비겁들. 이 사주는 여러 비겁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사업거리를 만들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를 어려운 미션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나쁜 사주가 아니고 어려운 미션. 사람들이 자꾸 어려운 미션 사주를 나쁜 사주라 그러는데 어려운 미션이 뭐야? 마치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 막 기술 부린 거잖아.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 부리면 나쁜 거야? 아니잖아. 어려운 거잖아. 성공시키면 대박. 근데 가끔 실수가 자주 나온 뭐 이런 거 같은 거잖아. 사주의 미션이 어려우면 성공하는 사람이 드문, 좀 소수 대박, 다수 쪽박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성공을 시키더라도 고생을 좀 해. 아유, 그럼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 하려면 얼마나 빙판에서 구르고 떼굴 했겠어. 몇 년 동안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 아유, 그냥 편하게 그냥 무슨 트리플 악셀이야. 그냥 남들이 하던 거나 하지. 그러면 어떻게 금메달리스트가 돼. 대표팀에도 못 들어가겠지. 근데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름 알리는 사람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영혼이 무슨 전생에 죄를 져가지고 나쁜 사주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용감한 영혼이야. 용감한 영혼. 용감한 영혼들이 큰 꿈을 가지고 어려운 미션을 선택해서 도전을 했다라고 봐야지 이 무식한 인간들이 나쁜 사주 이래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죠. 자, 이 사주는 여러 비겁들의 힘을 모아서 공동 미션을 하는데 이 사주에 보니까 묘한 합이 들어있어요. 재성이 작은 줄 알았더니 묘한 합이 들어있어. 무슨 합이 있을까? 자, 눈치를 채셨죠? 사유축 삼합. 우와, 사주에서 삼합이나 방합이 나오면은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0이나 20이에요. 원래 6합은 시너지 효과가 그닥 크지 않아. 그냥 1 플러스 1은 2야, 6합은. 근데 3합이나 방합은 뭉쳐서 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여러분 그 메뚜기 현상 알죠? 메뚜기가 한두 마리 다닐 때는 아주 착하고 온순한데 메뚜기가 때를 지으면 메뚜기가 미쳐가지고 미친 메뚜기 떼 가지고 곡식을 다 쓸어오는데 메뚜기들이 한데 모이면은 얘들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색깔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구스름해져가지고 그냥 미친 메뚜기가 돼서 들판을 휩쓸어 버려. 이게 뭐야? 그게 삼합을 이룬 메뚜기야. 미친 메뚜기야. 그래서 엄청난 파워를 발휘합니다. 사주에서 삼합이 벌어지게 되면 세 개의 서로 다른 계절이 만나서 하나의 커다란 연대를 만들어내서 시작, 중간, 완료까지 모든 과정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주에 만약에 이 사주가 유유유유 만약 이러고 있다. 유유유유 하고 있는 사주가 있고 어떤 사주는 사유축 이러고 있는 사주가 있어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유유유유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중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딱 들어갔더니 사회에 돈이 널린 거야. 내가 돈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은 거야.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갔더니 막 돈이 널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다루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죽을 때까지 그게 안 끝나는 거야. 계속 그 유금이 유지되는 거야. 이게 유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운에서 묘묘묘묘 하고 들어오면 이게 이제 싹 다 날아가겠지, 이제. 자, 반대로 사주에 사유축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기승전결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돈을 만들기 시작하고 돈이 쌓이고 흥망성쇠를 거쳐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 하게 되는 사이클을 거치게 되는 게 사유축입니다. 시작, 본론, 마무리.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게 사유합 사주가 돼 있으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돈을 만들어내다. 여기에 축토가 들어가 있으면은 자, 왕지가 화계지를 만나면 삼합에서 왕지, 화계지, 유금은 왕지, 축토는 화계지죠. 왕지가 화계지를 만난 것은 마치 우리 집 자가용이 차고를 만났다.
내가 패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고품을 모아놓을 수 있는 창고를 마련했다. 내가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행을 마친 택시들이 들어와서 정비를 받고 쉴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들었다. KTX가 하루의 운행을 마치고 차량 기지에 들어가서 정비를 받고 쉴 수 있게 되었다. 대항해를 마친 배들이 항구에 들어와서 정비를 받고 다시 재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화계지예요. 이게 임묘지예요. 임묘지는 들어가서 죽나요가 아니라 곰이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곰이 겨울잠 안 자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얼어 죽어. 곰이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곰이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곰이 쌩쌩해져가지고 다시 어린 곰으로 돌아와서 다시 1년을 새로 시작해볼까? 이런 것들이 차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왕지가 있고 화계지가 있으면은 그 왕지가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잡초가 막 창궐을 해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가서 잡초를 뽑고 죽이고 하는데 좀 있으면 다시 살아나고 잡초가 좀 있으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이거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 잡초에 화계지가 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자꾸 죽은 듯 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죽은 듯 했는데 2차 대전 때 일본군을 죽이면 다시 땅속에서 다시 나오고 다시 일본군을 포격으로 죽이면 다시 2차 땅굴에서 다시 나오고 그 일본군이 숨어있는 그 동굴이 바로 임묘지인 거야. 임묘지, 화계지. 안 죽어. 땅굴이 있으면. 사주에서 유금이 있잖아요. 이 유금은 나의 개인적인 사람들과 함께 유금을 만들어냈는데 사회의 병화가 자꾸 소진을 하겠죠. 그렇죠? 사유합은 금국을 만들지만 오유파는 오화가 낼름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번들어 놓으면 사회의 병화가 자꾸 가져가고 돈 벌어 놓으면 사회의 병화가 자꾸 가져가겠죠. 그러면 먼 곳에 있는 정축이를 불러와야 돼. 아까 말했지만 왕지가 보호를 받으려면 화계지가 있어야 됐다. 생지로 생하고 왕지로 보호하고 내가 패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큰 아울렛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2월 상품들을 버리지 않고 아울렛 창고에 보관했다가 가끔 박앤세일로 아울렛으로 팔기도 하고 철진한 상품들을 보관해놨다가 다시 다음에 처리돼서 오면은 그 옷을 다시 꺼내서 팔았다. 근데 만약에 화계지가 없으면 내가 의료 물류 창고가 없으면은 올해 안 팔린 옷은 다 갖다 버려야 된다. 못 쓰게 된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김치를 땅속에 김장독에 묻었다. 김치를 김치냉장고에 묻었다. 이게 다 김치의 화계지 임묘지가 있는 거. 그러면 이 사주는 내가 여러 비겁들과 함께하는 공동사업이죠. 비겁들과 함께하는 공동사업에 정축이라고 하는 해외의 기술 가진 사람. 이게 일명 뭐야? 해외 기술 도입이잖아. 해외의 기술의 기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사유축 연대를 만드는 사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삼합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아니라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사주는 궁극적으로 사유축 삼합을 만드는 시기에 여러 비겁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공동사업을 함께 펼칠 수 있다. 나도 벌고 너도 벌고 나도 벌고 모두 벌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면 내가 뭐 한국에 무슨 뭐 물건을 소개해가지고 외국에도 팔고 한국 사람들한테 무슨 물건을 소개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전시 상품들을 팔고자 하는데 외국에 있는 기술을 가져와서 외국 사람들도 참여시키고 사회에 있는 나와 생각이 같은 싱크탱크 같은 을사라는 사람들과 내 개인적 조직과 함께 내 사업을 펼쳤다. 하게 되면은 단독 사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국제 공조 사업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거 어디 가야겠어요? 그럼 이 사주는 어디 가야 돼? 외국 가야지.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가야지. 먼 곳에 어떤 사람들 만나야 돼? 축도 기술 가진 사람들 만나야지. 올해 뭐 해야 돼? 사업 아이템 골라야지. 올해 신축년이잖아. 올해 유금 편제가 천간으로 올라와서 돈 좀 벌어볼까? 무슨 사업 해볼까? 근데 그 돈 벌려면은 무슨 기술이 있어야 할까? 오늘 축토가 움직이잖아. 그러면 뭔가 해외 아이템 가지고 와서 내 시장 키우다 같은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사주에서 식신상관은 식신상관과 재성이 붙으면은 식신상관은 재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유통이라든가 제조 생산 같은 게 식신상관이고 그 만들어진 재화를 내가 전시, 판매, 유통, 전시 판매하는 게 재성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일지의 재성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 귀중한 가치 있는 것들을 판매하고 다루는 사업을 하는데 정축이가 제조 생산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제조 판매하고 같이 인성을 쓰는 사람들이